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교정을 원해서. 이가 삐뚤빼뚤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입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아니면은 골격적으로 아예 뭐 턱이 많이 나왔다든가 턱이 너무 들어가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교정을 원해서 오시게 되죠.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교정은 치아가 다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유치가 남아있거나 하면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어금니, 큰 어금니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교정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차 성징 전 그쯤 해서는 이제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령이 꼭 고려되어야 할 교정 환자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가족력이 있어서 좀 주걱턱이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사춘기쯤에서 그때 이제 몸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턱도 같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제어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촉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연령에는 구애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될수록 치아를 감싸주는 뼈랑 좀 단단해 붙어요. 그렇게 되면 치아 이동을 하는데 어릴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도 하고 좀 한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치주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잇몸 상태가 좋으시면은 50살 넘어서도 교정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고요.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몇 살 때예요? 2차 성징 전에 많이들 하시고 만약 그때 시기를 놓치시면은 외모에 좀 관심이 많아지시는 20대 초반이나 그럴 때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저희 교정할 때 다 이렇게 철길이라고 하는 게 깔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기법이 되게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흔히들 많이 들어보신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교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상황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경미한 정도의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삐뚤빼뚤한 정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명 교정도 가능은 하지만 치아가 저 위에 있거나 치아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저 밑에 숨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교정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철길이라고 하는 브라켓과 와이어를 다 부착을 해서 이제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도 교정이 돼? 라는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그 양악 치료라는 것도 이제 특정 교출된 거를 집어넣는 치료 아니에요? 위턱뼈라는 상악과 아래턱뼈인 하악 두 개의 양쪽 악공을 다 건드리는 수술을 양악이라고 하거든요. 교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뼈를 건드려서 이제 올바른 교합이라고 하죠. 치아 간에 맞물리는 거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위턱뼈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래턱뼈만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양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으로도 힘든 정도의 이제 부정교합이나 아니면 골격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악은 치과에서 받아요? 보통 성형외과에서 받아요? 아니면 치과에서 진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양악이라는 게 물론 미용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내는 거는 맞지만 부정교합, 서로 맞지 않는 치아를 잘 맞게끔 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에 치아는 턱뼈 안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턱뼈가 문제여서 적나라하게 말하면 덜렁덜렁 할 정도로 턱을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맞춰야 되는데 치아 사이에 교합이라는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미백이 일단은 시중에 파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써도 돼요? 의약 외품일 거예요, 아마. 그 말은 이제 의약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건데 치아를 밝게 해주는 거는 과산화 수소라는 H2O2라는 그 성분이 결국 치아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밝아지는 건데 그 농도가 파는 제품들은 좀 낮고 치과에서 접할 수 있는 약품들은 농도가 좀 높죠. 효과가 좀 다르실 거고 그냥 시중에 있는 염색약을 사다가 염색을 할 수도 있지만 미용실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낌 확 오네요. 네네네. 물론 되기는 돼요. 근데 내 머리 상태가 어떤지 나는 남과 다른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했다가 망칠 수가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하게 되면 치아 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래야 약품이 골고루 묻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적용을 했다가 얼룩이 생기거나 기존에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 차이가 좀 더 심해진다던가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가급적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치과에서 하는 치료 중에서 환자분들 치아에 맞는
그 기구를 약품과 기구를 제공을 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황을 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미백 치료 받았다고 그 효과가 계속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콜라나 뭐 녹차, 커피 이런 거 드시다 보면 결국은 색이 변해요. 나이를 먹다 보면 치아 색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백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좀 시린 증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미백할 때 쓰는 화학약품 때문에 좀 잇몸이 좀 자극이 온다던가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밝아지는 거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술이나 치료법 중에 네. 이런 거 되게 한번 하면 뭐 이빨 되게 예뻐지고 좋은 거 있는 거 있어요? 웃을 때 좀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네, 원인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골격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냥 잇몸이 치아를 단순히 많이 덮고 있는 경우에는 잇몸 라인을 조금만 이렇게 절개를 해주시면은 치아가 더 웃을 때 아름다운 치아의 외형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도 간단한 수술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용 치료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게 이 라미네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치료예요? 치아를 얇게 깎아서 거기에 이제 이상적인 치아의 색상과 모양의 그런 보철물을 올세라믹, 뭐 비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붙이는 그런 시술을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뭐 이게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쪽, 이제 송곳니부터 송곳니 아니면은 뭐 유독 하나의 치아가 좀 형태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치아 하나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짝을 맞춰서 합니다. 네, 이렇게 앞니 하나만 했다가 밝아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2개 혹은 4개 혹은 6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아, 이게 색상이 아니라 모양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네. 큰 앞니 말고 두 번째 앞니가 유독 작으신 분들 조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는 라미네이트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멀쩡한 치아를 깎으니까 시릴 수가 있고 탈락을 잘하고 빠져요? 이게 결국은 접착제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든가 강한 충격에 의해서 깨지거나 뭐 빠지거나 하는 탈락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젊었을 때 잇몸이 건강할 때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는 현재 잇몸 상태에 맞게 가장 이쁜 상태로 붙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만약에 잇몸이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하면은 라미네이트를 한 티가 너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멀쩡한 치아에 0.01mm라도의 스크래치를 내야 하고 치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시술은 아닌데 그럼에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일단 단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이동에 보통 한 2년 정도들 생각하시잖아요. 2년이 걸려요? 발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요. 연 단위로 잡는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날 가서 이제 치아 깎고 본 뜨면 다음번에 오면은 이쁜 치아가 생기니까 그런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를 노리시는데 그 참 유혹이 강하겠네요. 그쵸. 짧은 그래서 시간 안에 그렇게. 치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교정을 권유를 드리기는 하죠. 똑똑클리닉에서 특별히 이제 치과 분야를 처음으로 다뤄봤어요. 네. 저는 해보니까 정말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해서 되게 재밌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도 평소에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시간이 잘 없는데 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해를 하시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